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마지막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넥스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 내용은 동영상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리포트 내용인데요. 단기 실적보다 내년 신규 모멘텀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동사의 내년 성장 모멘텀은 신규 장비, 레스큐, 정전기 제거하는 레스큐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검사 장비인 크로키이다. 레스큐는 EUV 공정용, 크로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개발 중인 HBM 공정용 장비라는 점에서 중요한 매출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장비들이다. 레스큐는 양산 데모용으로 8월 초 장비 인도되었으며 크로키도 연내 인도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산 검증에 소요될 기간을 고려할 때 3분기부터는 매출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예상 실적에 레스큐와 크로키를 보수적으로 각 4대씩 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 내에서의 강력한 입지와 신규 장비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레버리지를 고려했을 때 매수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주가는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92,000원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대는 58,500원 되었습니다. 58,500원 되었고, 자, 1차 지지대는 7만원, 2차 지지대가 58,500원이고요. 1차 저항대는 7만원, 2차 저항대는 8만원, 3차 저항대는 89,000원이 되겠습니다. 3차 저항대까지는 조금 너무 멀고요. 1차 저항대하고 2차 저항대만 참고하시 바랍니다. 주가가 좀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거든요. 흘러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동영상 맨 마지막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외국인 한 달 동안 13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죠. 그리고 기관은 한 달 동안 6만 2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는 약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재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죠. 금투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자, 투신 같은 경우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금 지금 파는 기조이고요. 사모펀드는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 중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는 기조는 안 보입니다.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2.9%.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들 상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누가 좀 대차거래 치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지금 대차거래를 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상 보시게 되면 10% 이상 중요한데 아로 있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차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매도는 지금 안 치고 있습니다. 총알을 계속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있는 거죠. 한 번씩 이제 총을 쏠 때가 오게 되면 총을 쏘겠죠. 상당히 현재는 우려스럽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APS 홀딩스가 30.05%. 딱 APS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제 구독자이신가요? 우리 주식 농부님이신가요? 딱 30%를 맞춰놨네요. 책임경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 3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딱 30% 맞춰놨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1,100억 원대에서 올해도 1,100억 원대. 차이가 없죠. 내년에는 1,700원까지. 아무래도 반도체주들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조금 감소한 데는 영업이익 한 30%, 많이 감소한 데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까지 감소한 데도 있습니다. 내년은 대부분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 종목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는 영업이익 작년에 565억에서 510억 원은 올해 조금 감소합니다. 근데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다는 거죠. 선방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내년은 844원까지 영업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4억에서 올해 424억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에 688억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 같은 경우 실적이 1분기 지나갔고 2분기는 작년에 186억 원에서 올해 166억 원은 조금 감소합니다. 감소했습니다. 3분기는 작년에 235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은 상당히 실적이 많이 감소하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실적 때문에 그럽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고, 그 내용은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분기는 작년에 81억 원에서 올해 153억. 그럼 어떻습니까? 야, 그러면은 3분기 때 어닝 쇼크 나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시면 됩니다. 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바닥 위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 바닥을 잡기 힘듭니다. 지금은 바닥 힘들고, 시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 바닥을 확인하면 그때 들어가신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실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 이 정도는 거의 무차익 경영이죠. 유보율이 2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48.79%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이게 10,000원에 팔면은 5,000원이 남습니다. 이게 거의 칼만 안 들지 거의 날강도 수준이죠. 엄청난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6,247원, BPS는 19,581원이 되겠습니다. 6,250원 기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밸류에이션. 6,250원이면 딱 어떻죠? 딱 10배입니다. 지금 6,250원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죠? 62,500원. 현재 주가가 62,600원입니다. 딱 10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싸다 비싸다? 예, 싸다. 그러면 적정 주가 얼마입니까? 적정 주가는 얼마 돼야 될까요? 예, 아까 48%라 했죠? 48%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PR 30배에서 40배는 줘야 됩니다. 현재 주가는 PR 10배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면 좋겠냐? 나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되는데, 언제 사면 좋겠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은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제품에서 57%. 관련돼가지고 딱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의 90%고 나머지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BW 했던 게 21년도네요. 올해 2023년도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연구 개발하는 회사, 영업 및 기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왜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틴 오늘 종가 62,6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4년 영업이익이 9.4% 감소할 거 예상되는데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는 적게 떨어지면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0% 감소하고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70% 심지어는 마이너스 90% 떨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보다 10%도 안 되는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거죠. 상당히 선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대와 고대한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왜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가 예상되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현재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지금 꺾으려고 어떻습니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의 SMIC하고 YMTC에 대한 수출을 통제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동사에서는 중국에다가 장비를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3분기
그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어닝 쇼크다 나왔을 때 그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부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는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RSI는 27.8입니다. 그리고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죠. 그리고 수급 추세의 머니플로 인덱스는 24.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는 RSI는 언제 사라겠죠?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겠습니다. 현재는 27.8이라는 거죠. 30 부근에 30 미하라는 거죠. 그리고 머니플로 인덱스 수급 추세의 머니플로 인덱스에서는 어떻습니까?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팔라. 현재 24.3입니다. 그러면 20 부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차트 추세나 수급 추세나 현재는 팔아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점만 확인되면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그다음에 비중을 좀 늘리시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어닝 쇼크가 나온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주가가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83,500원, 하단은 58,000원이 되겠고요. 저항대는 7만원, 지지대는 58,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넥스틴이라는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을 다룬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